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항시험을 어떻게 하는지랑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모형선과 실선, 추력일치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모형선과 실선의 주요한 자항 값들을, 자항 성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요거 세 개는 모형선에 대한 거고요. 이제 얘를 실선으로 확장을 해줘서 실선에서의 값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엑셀 시트에 다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모형선 실선은 기본적으로 레이놀드 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항 시험에서 외부에다 힘을 줘서 저항을 조금 레이놀드 수 차이에 대응할 수 있게 수정은 해줬지만은 아직도 근본적으로 모형선 프로펠러 뒤에 들어오는 유동은 실선에 비하면은 많이 느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바꿔준 거는 모형선에 걸리는 힘을 바꿔준 거지 모형선 주위의 유동 자체를 바꾸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형선은 점성이 크죠. 따라서 점성으로 인해 느려진 유동 성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기 때문에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이 느려진 정도는 모형선의 반류비는 실선의 반류비보다 항상 더 커요. 그걸 수정하는 식이 저기 우리 교과서에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을 해줘가지고 WTS 계산 가능합니다. WTS는 실선에서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원래 배속도 대비 얼마나 느려졌냐예요. 그 다음에 WTS를 알면은 우리가 그 수업 때 장 요소들 막 다 설명을 했잖아요. 다시 해야 되나? 원래 이렇게 쓴다고 했죠. 얘는 유효 동력. 그래서 RTS, VS. 그다음에 PD는 2파이 NS QS 실제 배 추력 곱하기 에타 D인데 에타 D는 추진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에타 두 식이 서로 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에타 D는 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에타 D를 쭉 더 전개를 해주면은 처음에 여기에서 단독일 때, 그러니까 얘는 자항일 때 토크고 얘는 같은 추력을 낼 때 단독일 때 토크. 그 다음에 추진기 자체의 단독 효율 TVA죠. 추진기의 단독 효율 VA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1 빼기 TS, 1 빼기 WTS VS라고 써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TS 여기에서 얘는 VA라고 다시 고쳐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토크의 비율은 에타 R. 그 다음에 이거는 추진기의 단독 조건일 때잖아요. VA로 전진할 때니까 에타 OS 실제 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보시죠. VS 이렇게 얘는 지워지고 그 다음에 RTS랑 TS인데 우리가 RTS는 뭐예요? 식이 1 빼기 추력 감소비 해서 TS랑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로 바꿔줘요. 그렇게 되면은 TS 적분되니까 1 빼기 WTS분의 1 빼기 T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선각 효율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잖아요. 에타 H. 그래서 여기에서 에타 T가 아니라 에타 H, 에타 처음에 R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에타 OS, 에타 H 선각 효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PD를 곱해준 거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3개만 구해주면은 P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순서인데 우선 WTS 아까 에타 H 구할 때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에타 H 구할 수 있어요. 1 빼기 WTS분의 1 빼기 T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하고 에타 R에 대해서는
여기 반류비가 한 것 같이 레이놀드스에 대한 차이가 있냐 없냐 할 수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레이놀드스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다행히. 이제 그건 작동 원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수업에서 굳이 어렵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추력 감소비하고 상대 회전율은 다행히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에타 H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에타 R은 이미 주어져 있고요. 에타 O만 구하면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 자항 시험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추력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KT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거 추력 일치법을 했잖아요. KT가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지 않나?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같아요? 같진 않잖아요. 우리 저기 과제 4에서 이미 둘이 다르다는 거 알고 추정하는 거 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우리가 모형이랑 실선 간의 관계에서 찾아낸 거는 에타 R 이거 세 개를 찾은 거지. 여러분들이 모형선에 이거 회전수 모형선의 추진기 회전수를 알았으니까 그걸 그냥 푸르드 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에타이 푸르드 수 상사를 적용을 해가지고 실선 회전수를 추정하면 되지 않나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푸르드 수 상사만 적용한 거 아니잖아요. 레이놀드 수 상사도 적용을 한 것처럼 실험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류비 같은 것도 막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실선이랑.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추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력이랑 저항.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배의 저항 알아요? 이미 알죠? 저항 시험 했잖아요. 그 다음에 추력은 어떻게 알아요? 추력 감소비라는 게 있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력을 상상을 다시 추정할 수 있구나. 실제 배의 추력을 추정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제가 엑셀 파일을 좀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데이터예요. 방금 내내 설명하던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과제 4를 했으면은 해야 과제 5를 하겠죠. 과제 4를 했으면은 실선의 추진 성능을 추정하는 게 원래 과제 4의 목표잖아요. 이거 그래프 그대로 여러분 거 숫자로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걔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의 과제 4 결과를 넣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추가로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회전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실선의 성능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회전수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추진기 회전수를 모르는데 무차원화를 뭘로 하죠? 라고 하는데 다시 VS를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야 저항시험에서 썼던 것 같이 기본적으로 이 식은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겠죠. 이거는 애초에 추력 감소비의 정의식이니까 좌변은 알잖아요. 유효 동력 구하다 보면 실선의 동력 뭐 그런 식인데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저항시험 하듯이 무차원을 해주자고요. 2분의 1로 VS 제곱 SS 분의 RTS는 1 빼기 T 다음에 TS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럼 얘는 CTS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추진 시험 할 때는 이렇게 안 해줬잖아요. N으로 무차원 해줬잖아요. 회전수 N으로. 근데 왜 여기선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 추진기에서는 로 N제곱 D 4제곱을 해줬던 거는 추진기 실험을 할 때, 추진기 단독 시험을 할 때는 전진 속도가 막 변했잖아요. 회전수를 고정을 한다고는. 회전수의 영향이 더 컸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JA랑 얘를 KT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아래로 감소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무차원화를 T에 대해서
이걸로 무차원을 해주면은 전진비가 0일 때는 KT가 막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무차원화를 그렇게 안 해줬는데 추진기 단독 시험을 할 때는, 지금은 자항 시험이기 때문에 배속도가 정해져 있죠, VS가. 그러니까 굳이 뭐 무차원화를 N으로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전수는 모형이랑 실선이랑 지금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진 속도는 확실히 알잖아요. 프루드 상사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적용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VS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VS로 무차원화를 다시 해줍니다. 그럼 어떤 꼴이 되냐? 원래 KT가 있었겠죠?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요. KT가 뭔진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그럼 KT를 TS로 바꿔주고 얘로 다시 나눠준 꼴이 되네요. 그럼 KT를 TS로 바꿔주려면 뭘 내줘야 돼요? 로 NS제곱 D 실제배 4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로 VS제곱 SS로 나눠준 꼴이 되겠죠. 그게 CTS랑 같은 거는 추력 감소비의 정의에서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VS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VS는 실제 배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반류비를 알고 있으니까 VS는 1 빼기 WT 실제 배죠. 네. 이 꼴일 거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제곱이네. 얘는 제곱인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등등 뭐 지워질 거 있어요? 우리가 NS는 아직 모르긴 하는데 요거씩 놓고 보면은 NS, DS를 이렇게 바꿔줘요. DS 제곱 곱하기 DS 제곱. 그 다음에 보세요. NS, DS 제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분모에 뭐 있어요? VA인데 제곱 붙었잖아. VA 제곱. VA 제곱이 있네요. 여기.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전진비의 역수가 되죠. 실제 배의 전진비의 역수. 그래서 TS는 1 빼기 T, 그 다음에 KT, 이거 로는 없고, 그 다음에 2분의 1 밑에 남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JA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WTS의 제곱, 그 다음에 밑에 SS, TS 제곱.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한번 책이랑 비교를 해볼까? 뭘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잠깐만. 2분의 1도 지울 수 있죠. 2분의 1도 분자로 옮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이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다시 쭉 봅시다. 원래는 식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뭐 일일이 찾고 이렇게 뭐 하니까 원래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J제곱은 2T제곱분의 S 곱하기 TS 이런 식으로 원래 식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위에 그 식을 제대로 전개를 했다면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시간 나면은 쭉 여러분들이 유도해보세요. 식은 맞는 것 같아. 이거고 아까 1 빼기 t에 t를 kt로 바꿔주니까 kt 곱하기 로 n제곱 d의 4제곱, 그 다음에 밑에는 2분의 1 로 vs제곱 ss인데 vs가 뭐다?
추진기 입장에서는 VS는 1 빼기 WTS의 실제 배 스케일 문제야. 지금 VA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고, VA를 ND로 나눈 게 JA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식을 정리해주면 요 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KT라는 걸로 무차원화를 해줬었는데, KT 말고, 아니 KT라고 회전수에 대해 무차원화를 해줬는데, 회전수 영향을 없애고 전진 속도에 대해 무차원화를 해주게끔 다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앞에서 저항시험 때 했듯이. 그러니까 추력을 저항시험 때 했듯이 무차원화를 해주는 거죠. 이걸로 추력을 그렇게 무차원화를 해주는 식이 여기 있는 거고요. 요거 우리 이제 추력 감소비 알죠? 모형이랑 똑같다고 해서 실선 반류비 알죠? 계산했죠? CTS 저항에서 구했잖아요. 그럼 다 알면은 좌변만 구하면 되네요. 근데 KT 오버 J 스퀘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실선 성능 알고 있잖아요. 실선 추진기의 단독 성능. 거기서 KT 오버 J 스퀘어 계산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요걸 좀 하다 말았는데 쭉 한번 그려봅시다. 전진비가 0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값이 무지하게 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적당한 선에서 그래프를 잘라가지고 너무 크게까지 그릴 필요 없잖아요. 뭐이 정도.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KT 오버 J 스퀘어라는 항은 어떻게 구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실선 추진기 곡선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실선 추진기 곡선을 갖다 놓고 자항시험 결과에서 나온 여기 우변항들 있죠? 얘네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있잖아요. 그게 얘랑 같다라고 엑셀에 써져 있는 거예요. 실제 계산해보면 0.3몇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0.3몇에 대응되는 실선 추진기 단독 성능에서 0.3몇에 대응되는 전진비가 나오겠죠. 뭐 0.7몇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 0.3몇 넣으면은 0.7몇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 0.7몇이 나오는 J가 모형선의 실선 추진기의 전진비가 되는 거죠. 실선 추진기 입장에서의 배가 아니라.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형선에서 추진기가 느끼는 전진비는 이 정도였는데, 실선에서 추진기가 느끼게 될 전진비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추진기의 전진비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추력 계수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추력 계수를 실선의 추력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실선 추진기 그래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항시험을 했을 때 모형선에 대해서 뭐 구했던 거 KT, KQ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실선으로 넘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실선에서는 뭐만 갖고 오냐면은 여러분들이 구한 WTS, 그 다음에 T, 에타 R 세 개만 들고 넘어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효 동력 있죠. 아니면 CTS, 이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처음부터 해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추진기 입장에서 느껴야 되는 전진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기가 그 전진비일 때 단독 효율 있죠. 당연히. 그 다음 추진기 전진비 알아요. 추진기 그 다음에 배 전진 속도 알죠. 반류비도 알죠. 그러니까 추진기의 전진 속도 알잖아요. 전진비도 알고 속도도 알고 회전수도 알고 등등을 다 회전수 모르지. 추진기에 지금 전진비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아까 KT 오버 J 스퀘어 그래프에서, 이거 그래프에서 우리가 KT 오버 J 스퀘어가 원래 얼마야 되는지 이 식의 우변 가지고 계산했잖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전진비 구했잖아요. 그게 실제 배 추진기가 느끼는 전진비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ND분의 추진기의 VA가 되는데, VA는 또 뭐랑 같아요? 1 빼기 WTS 곱하기 VS랑 같죠. 그럼 VS 알고 WTS 알잖아요. 그 다음에 DS 알죠. 뭐만 남아요? NS만 나오네요. 여기 전진비일 때. 그때 NS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 그거를 여기 엑셀에다가 썼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진비일 때 토크 계수도 있고, 토크 계수에다가 상대 회전율 곱해주면은 나눠주면은 실제 배 입장에서의 토크 있죠. 뭐 그런 식으로 QS도 계산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전달 동력을 2파이 NQ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식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과제에서 어떤 거 주로 봐야 될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어딨냐? 다 지워버렸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식 썼잖아요. 그러면은 P2를 PD로 나눈 거랑 에타 D랑 똑같아야 되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에타 D는 또 요 세 개 효율의 곱이고,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조금 안 맞거든요. 여러분들 그 엑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조금 안 맞는데, 그게 요런 데들 아까 추진기 단독 성능 같은 것도 원래는 정확한 일참수는 아닌데 일참수로 근사해서 뭐 중간에 내삽을 했고 인터폴레이션을 수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KT 오버 J 스퀘어 같은 항도 보면은 일참수 피팅 안 되거든요. 근데 억지로 일참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에러가 좀 쌓여가지고 둘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뭐 좀 더 높은 차수의 그런 다항식으로 커브 피팅을 한다거나 하면은 은근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항시험 파일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로 나간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내용 보시면은 뭐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그 과제 4 내용을 넣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그냥 모형이랑 실선 프로펠러의 단독 성능이 똑같다라고 써놓고 식을 해놨어요. 엑셀 보시면 알아요. 모형이랑 실선 프로펠러의 성능은 근데 조금 다르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자항 성능 결과를 제대로 계산을 해주세요. 그게 과제 첫 번째 써줘야 되는 내용이고, 보고서에 모형선 자항점에서 그냥 아까 우리가 모형선 자항점 결과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형선 스케일 자항점이었을까요? 아니, 그냥 모형선 자항시험에서 모형선의 에타 H, 에타 OM을 구해서 실선 추정한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프로드 상사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펠러 회전수 같은 거는 원래 프로드수 상사 적용하면은 축척비 제곱근에 뭐 비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 진짜로 아닌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선 자항점 아까 있죠? 주어진 거. 그 다음에 모형선이랑 실선 축척비가 이게 얼마였죠? 230이랑 뭐 7점 몇인데? 230이랑 7.286? 728. 네. 맞나?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NS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프루드수 상사를 적용했다고 하면 계산이 저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카톡이야? 네. 아까 우리가 앞에서 NS 구했잖아요. NS, NM도 있고 NM 얼마였어요? 9.6. 9.6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에다가 9.6 넣고 계산하면 얼마요? 1.71 나오네. 여기 좌변이. 그 다음에 NS는 얼마였어요? 제가 추정 1.74? 비슷하긴 하네. 근데 몇 퍼센트 차이는 있잖아요. 정확히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밖에 못해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결과에 대해서 이거 다시 계산해보세요. 서로 비교했을 때 좀 다르구나. 조금 다른 것 같죠. 뭐 한 2%. 근데 배 저항 해석하는 데에선 2% 정도는 되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정밀하게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 정도 차이도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기에서는 3차원 해석법만 했는데 2차원 해석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걸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3차원이랑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2차원 해석법으로 해석을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해도 그 과제 최종 설명한 거 보면은 제가 2차원 해석법 적용한 결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값만 덮어 써가지고 K는 0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3차원 해석법 결과랑 비교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항 시험을 해석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실험해보고 뭐 데이터 받아서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실험할 환경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그냥 실험 데이터만 툭 던져주고 알아서 해석해라 라고 하면은 저항 시험 할 때 같이 그러면 아마 헤매다가 다들 결과 제대로 못 낼 것 같아서 우선은 제대로 된 엑셀로 좀 해석해 놓은 거를 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자면 쉽게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값만 바꿔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들어가 있는 식 하나하나 보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구현됐구나 라는 것까지 좀 알면서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